중에서 마음이 이끄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자, 먼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볼게요. 지금 이 3장의 카드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요. 이 사람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끌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서 쉽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호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본능적이고 자기도 다루기 어려운 끌림에 가까워 보여요. 왜냐면 첫 번째로 데빌 카드가 떴잖아요. 이 데빌 카드는 보통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강하게 끌린다든지 혹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된다든지 괜히 신경이 쓰이고 자꾸 생각나고 감정적으로도 좀 휘둘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중독성처럼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쉽게 놓기 어려운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매지션 카드가 같이 떴어요. 이 매지션 카드는요, 마음만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해보고 싶다, 관계를 움직여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관계를 다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많이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단순히 아직 마음이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는 이 관계를 다시 살려볼 수 없을까? 혹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가능성을 계속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완전히 끝난 일로 보기보다는 뭔가 아직 해볼 수 있는 여지, 혹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지먼트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저지먼트는 그냥 감정 카드가 아니라 한번 지나간 관계든 잠시 멈춘 관계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떠오르고 다시 마주하게 되고 다시 판단하게 되는 흐름을 말하거든요. 즉,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묻어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정리했다고 생각했어도 다시 생각이 올라오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 관계를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에게 강한 끌림,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움직여보고 싶은 의지, 또 한 번 더 기회를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 감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도 좀 강하게 끌리고 흔들리는 마음이라서 속으로 갈등도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보다 더 진하고 무거운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분 사이의 연락 흐름이나 거리감, 정체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카드들을 보면요. 완전히 끊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고 연결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 흐름이 조금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모습이 보여요. 먼저 컵의 기사가 떴죠. 이 카드는 감정이 움직일 때 연락을 하고 싶다든지 말을 걸고 싶다든지 혹은 분위기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쪽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혹은 괜히 안부라도 묻고 싶은 그런 감정의 움직임 자체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투 오브 컵스가 같이 떴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교감의 여지, 서로 다시 통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마음이 맞닿을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즉, 지금 두 분은 완전히 마음이 식어서 멀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다시 연결된다면 감정적으로 통할 가능성이 큰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나이트 오브 완즈가 조금 변수를 줍니다. 이 카드는 감정이 아예 없는 카드는 아닌데 흐름이 좀 욱했다, 식었다, 다가오려다가 멈추고 연락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뜸해지고 그런 식으로 템포가 일정하지 않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락이나 거리감, 정체기의 원인은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감정은 있는데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요. 상대가 순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고 싶어 하고 또 감정이 올라올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이어지기보다는 타이밍을 타고 감정 기복을 타고 상황에 따라 뜨거워졌다가 또 멀어지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그건 서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한쪽 혹은 양쪽 다 안정적으로 관계를 밀고 나가는 힘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 연락하고 싶다, 망설인다, 다시 보고 싶다, 또 멈춘다.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가 분명히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왜 이렇게 흐름이 끊기지? 왜 진전이 안 되지? 이런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드상으로는 이 관계 자체가 완전히 식은 관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 다시 맞닿을 수 있는 감정은 살아있는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아직 흔들림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재회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는요. 재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재회를 향한 의지나 가능성 자체는 살아있는 편으로 보이거든요. 먼저 식스 오브 완즈가 떴다는 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다시 인정받고 싶다. 혹은 이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연결된다면 그 관계를 실패로 남기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는 다시 잘해보고 싶은 승부욕이나 의지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트니스 카드가 나왔죠. 이건 단순히 좋다 싫다가 아니라 이 관계를 향한 감정을 참고 견디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재회와 관련해서 지금 상대방은 감정이 없어서 돌아서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버티고 있는 쪽에 가깝거든요. 즉, 재회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바로 확 움직이기보다는 상대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참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이브 오브 컵스가 같이 떴다는 게 중요해요. 이 카드는 후회, 미련, 상실감이 강한 카드예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아쉬움도 있고 놓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속으로는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을 종합해보면 마음은 남아있고 후회도 있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기운도 있다. 근데 동시에 그 관계를 다시 꺼내는 데 있어서 상대가 자존심, 두려움 혹은 감정의 무게 때문에 쉽게 먼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재회운 자체는 살아있어요. 다만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상대가 감정적으로는 분명 후회하고 미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참고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주 시원하게 네, 무조건 제외합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재회의 씨앗은 분명히 있고 감정도 살아있지만 그걸 현실로 끌어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가 먼저 올까요? 먼저 연락을 하거나 먼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카드 조합이 좀 흥미로워요. 먼저 에이트 오브 컵스가 떴어요. 이 카드는 감정이 없어서 떠나는 카드라기보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일부러 거리를 두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서 혹은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해서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투 오브 컵스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연결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끊어진 듯 보여도 완전히 끊긴 게 아니고 서로 통할 여지가 남아있고 마음이 다시 맞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행동의 시작, 불씨가 다시 붙는 것, 새롭게 움직임이 시작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지금까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결국 다시 감정이 올라오고 다시 연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떤 식으로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 에이스 오브 완즈는 조용히 생각만 하는 데서 끝나는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든지 가벼운 연락이라도 시작한다든지 혹은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에이트 오브 컵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이고 직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한번 돌아섰다가 혹은 정리하려고 했다가 결국 다시 마음이 남아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먼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거나 확실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거나 분위기를 한번 떠보는 식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연락이 맞나?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어서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카드상으로는 이 사람이 결국 마음을 완전히 접는 쪽보다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연결의 불씨를 살리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자, 조언 카드 나인 오브 완즈가 떴다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에서 많이 지쳐있고 또 그만큼 많이 버텨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더 애쓰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에너지를 쓰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상대를 붙잡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으로 보여져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볼게요. 지금 이 카드 조합을 보면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히 매력적이다, 눈에 띈다, 신경이 쓰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보다는 본인 안에서 좀 계산하고 숨기고 조절하고 있는 흐름이 같이 보이거든요. 우선 퀸 오브 완즈가 떴어요. 이 카드는 상대가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많이 읽힙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보면 기억에 남고 또 자꾸 시선이 가고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이나 흥미가 있는 편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자신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같은 걸 꽤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퀸 오브 펜타클이 같이 떴죠. 이 카드는 단순히 끌림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또 곁에 두면 편안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볍게 보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 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성숙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해보면 여러분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도 분명히 느끼고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꽤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길이 가는 사람인데다가 안정감도 느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세븐 오브 소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가 여기서 중요한데요. 세븐 오브 소드는 보통 마음이 없다는 카드라기보다는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생각이 많다, 본심을 숨긴다,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읽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걸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쪽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본인의 감정을 감추고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려고 하고
혹은 본인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끌리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속마음을 다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들키면 안 될 것 같고 조금은 유리한 위치를 잡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호감도 있고 매력도 크게 느끼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전부 다 드러내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숨기고 재면서 보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안 하지? 이런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카드상으로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은 있는데 자기 감정을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락 흐름이나 거리감, 정체기 쪽은 어떤지 볼게요. 이 카드 조합은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완전히 끊긴 모습은 아닌데요. 오히려 서로 간의 정서적인 연결감은 살아있는데 그 관계가 진하게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는 흐름이 보여요. 먼저 3 오브 컵스가 떴죠.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소통, 교류, 가벼운 만남, 편안한 분위기, 즐거운 대화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아예 교류의 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연락을 한다면 완전히 무겁고 막힌 느낌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이어갈 수 있는 여지, 서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흐름은 남아있는 편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여전히 퀸 오브 펜타클, 안정적이고 편안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안정한 존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믿고 소통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퀸 오브 컵스까지 떴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라는 뜻이 강해요. 오히려 속으로는 부드러운 정, 애정, 배려, 그리고 감정적인 유대가 살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차갑게 끊어낸 상태는 아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신경 쓰고 있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감정선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 조합은 동시에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연락, 관계를 확실히 정의하는 행동,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마음은 있지만 조금은 편안한 선에서 머무는 흐름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있다면 그 이유는 감정이 식어서라기보다 이 관계가 지금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 쪽으로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특히 3 오브 컵스가 들어오면 관계가 약간 친구 같은 분위기, 혹은 가볍게 이어지는 분위기, 명확하게 진전시키기보다는 좋은 무드로 유지되는 쪽으로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왜 더 가까워지지는 않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락 흐름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고 오히려 다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감정적 유대도 살아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뜨겁게 확 치고 나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안정적이고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되는 흐름,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재회 가능성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당장은 서로의 마음보다도 막혀있는 부분, 고집,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훨씬 크게 작용하는 흐름이에요. 먼저 에이트 오브 소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생각에 갇혀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혹은 두 분 관계 자체도 뭔가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스스로 제약을 많이 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대가 여러분을 완전히 놓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 움직였다가 더 꼬일까 봐 겁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 멈춰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4 오브 펜타클이 나왔죠? 이 카드는 마음을 닫고 꽉 쥐고 있는 카드예요.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놓지 못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쉽게 열지도 않는 상태로 많이 읽힙니다. 그래서 재회 가능성 쪽으로 보면 상대가 이 관계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붙잡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안 옮기고 본인의 자존심이나 두려움 혹은 현재 상황을 꽉 붙들고 있어서 흐름이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히에로펀트가 떴다는 게 중요해요. 이 카드는 전통적인 관계, 정식 관계, 다시 틀을 잡는 관계, 혹은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이 관계를 다시 제대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 혹은 다시 한번 관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재회 가능성을 종합하면 지금은 답답하고 막혀 있고 상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도 꽉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이 인연이 가볍게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틀을 잡아갈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빠른 재회보다는 느리고 답답하지만 완전히 끊기지 않은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진지하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상대가 먼저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 조합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은 느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먼저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떴습니다. 이 카드는 기사 카드 중에서도 가장 느린 기사예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오더라도 아주 빠르고 뜨겁게 직진하는 스타일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신중하고 상황을 오래 보고 확신이 들어야만 움직이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티를 안 내고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 오브 소드가 같이 떴죠. 이건 쉬어가는 카드, 멈춤의 카드, 정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상대가 숨을 고르고 있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있거나 행동을 보류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즉, 바로 온다기보다는 한동안은 정적인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에이트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빠른 연락, 갑작스러운 움직임, 소식, 전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느리고 조심스럽고 정적인데 어느 순간 상대가 생각 정리를 마치고 나면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빠르게 관계 흐름이 움직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합은 되게 재밌는 게 안 오는 사람의 카드가 아니라 오긴 오는데 엄청 천천히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온다.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끝났나 보다 싶을 정도로 잠잠한 시간이 먼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소식이 들어오거나 의외의 타이밍에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속도가 느리고 그 사람이 본인 나름대로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시간을 지나면 연락이나 행동 자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언 카드 더 선이 나왔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불안과 눈치가 아니라 자신감, 솔직함, 그리고 밝은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상대의 반응에 나를 잃기보다는 내가 가진 매력과 가치를 다시 믿고 조금 더 당당하고 편안한 태도로 이 관계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되찾을수록 관계 흐름도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볼게요.
이 카드 조합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먼저 텐 오브 완즈가 나왔죠. 이 카드는 부담, 책임감, 무게, 지침 같은 의미가 강한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이 사람 마음 안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만큼 신경이 쓰이고 마음속 짐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신경이 쓰여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고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인 오브 펜타클스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는 혼자서도 자기 삶을 유지하는 카드,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속으로는 여러 생각과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혹은 나는 내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페이스, 자기 통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븐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방어, 경계, 밀어냄, 자기 입장 고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사람은 여러분을 신경 쓰고 있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먼저 감정을 열고 싶지는 않은 상태예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먼저 무너지진 않겠다. 신경은 쓰이지만 내가 먼저 쉽게 다가가진 않겠다. 이런 흐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더 부담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방어적으로 버티는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벽이 있지? 왜 마음이 있어 보이는데 표현을 안 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카드상으로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방어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왜 연락이 느리거나 왜 거리감이 생기거나 왜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카드 조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신중하고 통제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정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디 엠퍼러가 나왔죠. 황제 카드는 통제, 주도권, 이성적인 판단,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최대한 자기중심을 잡고 내가 먼저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 강해 보여요. 연락도 충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왜 해야 하지? 지금 해도 되는 타이밍일까? 확실하지 않은데 먼저 움직이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안에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디 하이러펀트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는 카드예요. 전통 원칙, 기준, 정식성, 신중함 같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계를 아무렇게나 열거나 애매하게 이어가는 걸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아주 가볍게 툭 오기보다 자기 기준 안에서 움직일 만한 이유가 생겨야 행동하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인 오브 펜타클스가 나오죠. 이 카드는 여전히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사이 거리감이나 정체기는 상대가 아예 미련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과 안정된 패턴을 쉽게 깨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면서 자기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다 보니 멈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체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 아주 신중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연락 흐름은 완전히 끝난 느낌이라기보다 상대가 너무 쉽게 움직이지 않고 본인 기준과 원칙 안에서 관계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음, 속도가 느려지고 딱딱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 가능성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특히 이 조합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보다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맞춰갈 가능성이 충분한 관계로 읽힙니다. 먼저 저지먼트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재평가, 다시 돌아봄, 다시 깨어남,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말하는 카드예요. 재해를 볼 때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카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상대도 이 관계를 그냥 지나간 일로 완전히 덮어두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마음속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봐야 하지? 정말 끝난 게 맞나?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템퍼런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조율, 균형, 천천히 맞춰감, 감정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회가 된다면 갑자기 뜨겁게 확 붙는 느낌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서로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다시 맞춰가는 흐름이 강해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만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안정된 관계, 오래가는 인연, 현실적인 결실, 기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재회 흐름은 단순히 다시 연락 한번 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잘 이어진다면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여요. 즉, 재회 가능성 자체도 있고 재회 후에도 이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재회 가능성은 꽤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되는 흐름이 강하고 다시 이어진다면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균형을 맞춰가면서 결국은 더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다음으로 제 가능성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특히 이 조합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보다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맞춰갈 가능성이 충분한 관계로 읽힙니다. 먼저 저지먼트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재평가, 다시 돌아봄, 다시 깨어남,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말하는 카드예요. 재해를 볼 때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카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상대도 이 관계를 그냥 지나간 일로 완전히 덮어두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마음속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봐야 하지? 정말 끝난 게 맞나?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템퍼런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조율, 균형, 천천히 맞춰감, 감정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회가 된다면 갑자기 뜨겁게 확 붙는 느낌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서로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다시 맞춰가는 흐름이 강해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만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안정된 관계, 오래가는 인연, 현실적인 결실, 기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재회 흐름은 단순히 다시 연락 한번 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잘 이어진다면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여요. 즉, 재회 가능성 자체도 있고 재회 후에도 이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재회 가능성은 꽤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되는 흐름이 강하고 다시 이어진다면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균형을 맞춰가면서 결국은 더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대가 먼저 움직여 올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읽혀요. 특히 이 조합은 아예 안 온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가볍게 문을 다시 열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먼저 더 풀이 나왔죠?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부담 없는 첫걸음, 가볍게 움직여보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온다면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방식보다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은 척 혹은 부담을 덜어낸 상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안부를 묻는다든지 가벼운 계기로 말을 건다든지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일단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3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소통, 교류, 가벼운 만남, 편안한 분위기를 뜻해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움직일 경우 처음부터 우리 다시 만나자 같은 무거운 방식보다는 편하게 이야기해보자. 다시 조금 연결되어 보자. 이런 식의 접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즉 상대가 먼저 올 가능성은 있는데 처음부터 감정을 깊게 드러내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면서 다시 관계를 이어보려는 흐름이 더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3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함께 맞춰가고 협력하고 현실적으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한번 툭 연락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상황이 잘 풀리면 조금씩 다시 대화하고 현실적인 접점을 만들고 관계를 맞춰가려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먼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드라마틱하고 무거운 고백형이라기보다는 조금 가볍고 편안한 시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현실적인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보입니다. 조언 카드 6 오브 펜타클스는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기다리는 만큼 상대도 움직이고 있는지 그 주고받음의 흐름을 꼭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무조건 더 애쓰고 더 참고 더 맞춰주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나 또한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볼게요. 이 카드 조합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속을 잘 안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분명한 감정과 의식이 살아있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먼저 더 하이 프리스티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숨겨진 마음, 말하지 않는 감정, 속으로만 알고 있는 진심을 뜻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끼는 건 있는데 쉽게 말하지 않는 상태로 보여요. 이 사람은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품고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은 있는데 말은 안 한다. 알고는 있는데 표현은 안 한다. 이런 모습에 가까워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선이 들어왔습니다. 이 카드는 따뜻함, 호감, 긍정적인 감정, 분명한 끌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밝은 감정, 혹은 좋은 기억, 편안함, 호감 같은 게 분명히 살아있어 보여요.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완전히 차갑고 무덤덤한 상태라기보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4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붙잡고 있음, 쉽게 놓지 않음, 마음을 닫고 지키는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아예 놓아버린 상태는 아닌데
동시에 그 마음을 꽉 쥐고 쉽게 표현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강해요. 즉, 마음은 있어요. 좋은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내보이지 않고 자기 안에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본인이 흔들릴 수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관계의 주도권을 잃는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정리하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꽉 붙들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다음은 연락이나 거리감, 그리고 현재 정체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굉장히 묘해요. 연결감은 분명히 있는데 중간에 멈춤이 있고 그 뒤에는 다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더 러버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단순한 호감보다도 강한 끌림, 관계의 의미, 서로를 의식하는 흐름을 뜻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감정선이 있고 서로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보는 관계는 아니라고 읽혀요. 특히 연락이 없거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연결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흐름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여전히 상대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포 오브 소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쉬어감, 멈춤, 생각 정리, 잠시 거리두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연락이 뜸하거나 흐름이 멈춘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 상대가 일단 한 발 물러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생각이 많아서 멈춰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체기는 냉정한 끝이라기보다 잠시 쉬어가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트 오브 소즈가 나왔죠? 이 카드는 빠른 움직임, 갑작스러운 연락, 직선적인 표현, 속도감 있는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정체기가 아주 길게만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상대가 마음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면 오히려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빠르게 움직여 들어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연락이나 거리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바탕에는 아직 감정적 연결이 남아있고 지금은 잠시 멈춰있는 시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멈춤 뒤에는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이 들어올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회 가능성 볼게요. 여기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감정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에너지가 함께 들어와 있어서 재회운 자체는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먼저 식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관계의 균형, 주고받음, 다시 맞춰가는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회가 된다면 예전처럼 한쪽만 애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시 균형을 맞추고 관계를 이전보다 더 조화롭게 만들어가려는 흐름이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퀸 오브 컵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감정의 깊이, 진심, 공감, 부드러운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는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고 특히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외로워서 다시 만나는 느낌보다는 감정적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관계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다시 타오르는 에너지, 강한 끌림, 재점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고 특히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즉, 이 관계는 단순히 미련만 남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관계예요. 감정도 있고 다시 맞춰갈 여지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도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회 가능성은 긍정적입니다. 다시 맞춰갈 수 있고 감정도 살아있으며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상대가 먼저 움직여 올지 보겠습니다. 이 카드 조합은 조금 느리지만 그만큼 가볍지 않은 흐름으로 읽혀요. 먼저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느리지만 신중하게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온다면 굉장히 빠르고 즉흥적으로 들이닥치는 방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본인이 확신이 생겼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안 오는 사람이라기보다 느리게 오는 사람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파이브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상실감, 외로움, 거리감, 소외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대도 현재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결핍이나 아쉬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과 멀어진 상태를 편하게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감정이 결국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안정된 관계, 오래가는 인연, 현실적인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만약 먼저 움직여 온다면 그건 단순히 심심해서 외로워서 툭 연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고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보면서 다가오는 흐름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상대가 먼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신중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대신 한번 움직일 때는 가볍지 않게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음속 결핍이나 아쉬움이 커질수록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 보여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도 볼게요. 지금 이 관계는 끌림은 있지만 동시에 불안도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확답을 받으려고 밀어붙이기보다 천천히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뭔가 애매한데 이런 직감. 무시하지 말고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 감정이 편한지 불편한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지금은 판단보다 관찰, 확신보다 직감을 믿는 시기예요.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